예, 안녕하세요. 소방인조학과 박정석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 연소 및 폭파 이론을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예, 3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학기 이 과정은 풀립러닝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오시기 전에 미리 이 이론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해주시고요. 시청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브노트까지 작성을 해갖고 강의 시간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에는 제가 사례 문제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사전에 공부했던 이 이론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례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서브노트를 정리하셔서 그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또 확인 문제까지 풀어보는 식으로 한 학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연소 및 폭파 이론에 대한 인트로덕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목차는 세 가지를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소 및 폭파 이론의 활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이 소방 공무원 시험에는 필수 과목이고요. 더불어서 이 소방 기술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 소방 설비 기사를 필수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소방 설비 기사 시험에도 소방 원론이 있어요. 거기에 연소 및 폭파 이론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서는 여러분이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연소 및 폭파 이론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연소 이론은 17가지 주제 그리고 폭파 이론은 8가지 주제를 구분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25가지 주제가 연소 폭파 이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연소 및 폭파 이론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죠. 활용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방 공무원 시험이 있죠. 자, 소방 공무원 시험 어떤 게 있죠?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소방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시험을 봤던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이 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소방학과 경력 경쟁 채용은 세 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데 국어 그리고 소방학개론 그리고 소방관계법규입니다. 그래서 소방학개론은 당연히 필수 과목으로 들어있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마치게 되면 이 소방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방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이라든가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소방학개론이 선택 과목으로 물론 돼 있어요. 실제로 선택하는 비율을 보면 공채의 경우 거의 80% 이상이 소방학개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출제 비중을 보면 소방학개론은 크게 5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소방 조직이론, 재난관리이론, 연소 및 폭발이론, 화재이론, 그다음에 소화이론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연소 및 폭파 이론은 보통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20 문제입니다. 물론 소방간부 후보생은 25문제긴 한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소방학과 병차라든가 공채 시험을 예를 들면 20문제 중에서 매년 4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여러분이 3학년이 되면 이 산업기사를 볼 수 있고요. 4학년이 되면 이 소방설비 기사 시험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차 시험, 필기시험, 소방원론에 연소 및 폭파 이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제 비중을 보면 20문제 중에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 정도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실제 소방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갖고 왔어요.
2019년도 4월달 시험에서는 20문제 중에 연소 이론이 이렇게 4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0월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학기 연소 폭발 이론을 잘 정리해서 공부해두면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대략 한 5문제 정도 내외, 5에서 6문제 정도, 그래서 5문제 내외 정도를 충분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공부 방법론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 학기에는 제가 13회차 이론 수업 내용을 미리 녹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오시기 전에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사전 이론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시고 제가 각 강의 끝에 확인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모두 기출문제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확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확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제 수업 교재 뒤에 보면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 서브노트를 잘 자르셔서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에 빈칸을 채워 오시는 것까지가 강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준비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들어오시면 실제 실강,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각 강의마다 사례를 하나씩 준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공되는 사례를 여러분이 갖고 오신 그 서브노트의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결해 보시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실시간 강의, 이 오프라인 강의가 끝나게 되면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던 이 사례 해결 문제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리했던 서브노트의 문제점 그리고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거를 최종 수정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회 해당 기출 문제를 정리해서 나눠드릴 건데 그 서브노트를 기반으로 추가 제공된 기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학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3번의 강의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따로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공부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만 정리한 가지고도 충분히 공무원 시험과 자격증 시험이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연소 및 폭파 이론의 범위입니다. 제가 연소 이론은 모두 17개, 그리고 폭파 이론은 모두 8개의 테마로 나누어 놨어요. 자, 이 테마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될 수가 없어요. 먼저 연소 이론의 경우에는 첫 번째, 연소의 개념으로서 연소의 정의와 산화 반응. 두 번째, 연소 불꽃의 색과 온도와의 관계. 세 번째, 완전 연소 반응식을 배워볼 거고요. 네 번째, 연소의 조건으로서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 다섯 번째, 연소 범위가 무엇인지. 여섯 번째, 위험도의 개념. 그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물질은 무엇인지. 일곱 번째,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의 개념과 어떤 것이 가장 작고 어떤 것이 가장 큰지. 여덟 번째, 연소의 3요소 또는 4요소별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홉 번째, 연소의 형태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열 번째, 연소의 이상현상으로서 역화, 선화, 블로우오프, 황염 등을 배워볼 거고요. 11번째, 최소 산소 농도와 한계 산소 지수의 개념. 12번째, 발화의 조건 및 과정에 대해서, 특히 최소 발화 에너지의 개념, 그리고 자연 발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13번째, 연기는 무엇인지. 14번째,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연소가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감감기수와 가시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15번째, 연기의 유동 특성으로서 속도, 그리고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서 대표적인 굴뚝 효과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6번째, 열 전달 방식으로 전도, 대류, 복사, 기타 방법으로 저변 연소, 비화 등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17번째, 연소 관련 기초 이론으로서 화학식의 종류, 공기의 평균 분자량, 밀도, 비중, 온도, 열량, 비열,
편열과 자멸, 인력학, 법칙, 영법칙, 일법칙, 이법칙, 사법칙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보일-샤를의 법칙과 관련돼서 보일의 법칙은 무엇인지, 샤를의 법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일-샤를의 법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법칙과 베르노의 방정식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17번 연소 관련 기초 이론의 경우에는 자, 공무원 시험에도 드물게 출제가 되긴 하지만 특히 소방설비 기사, 소방 원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증 준비하실 분들은 특히 17번 파트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폭파 이론은 제가 8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폭발의 개요, 그래서 개념과 조건을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폭발의 유형, 그래서 물리적 폭발이 무엇인지, 화학적 폭발이 무엇인지, 각각 해당하는 폭발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기상 폭발은 무엇이고 응상 폭발은 무엇인지, 그리고 폭염과 폭병이 무엇인지, 그리고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스 폭발과 가스 화재는 어떻게 다른지, 어느 경우에 발생하는지, 그리고 분진 폭발에 대해 살펴볼 거고 분해 폭발의 일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블레이비 현상에 대해서 그 개념은 무엇이고 발생 조건, 영향 요인,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자, 네 번째, 파이어볼 현상의 개념이 무엇이고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특징과 영향 요인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자, UVC와 CVC 둘 다 증기운 폭발인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증기운이 형성되는 과정, 증기운 형성 물질, 그다음에 증기운 폭발의 특성, 그리고 예방 대책까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섯 번째로 블레비 현상과 좀 전에 배웠던 UVC 현상. 블레비는 대표적인 물리적 폭발이고 UVC는 대표적인 화학적 폭발인데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 일곱 번째로 방폭 개념은 무엇이고 기본 대책은 무엇인지. 마지막 여덟 번째로 방폭 구조. 그래서 방폭 구조의 종류가 모두 6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위험 장소에 따른 방폭 구조의 적용으로 위험 장소는 우리가 0종, 1종, 2종 장소로 구분하게 되는데 각 장소별로 방폭 구조가 어떤 게 적용돼야 되는지까지 배워보면 폭파 이론도 끝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열했던 연소 이론 17개, 폭파 이론 8개, 이 2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트로덕션 시간이 내서 전체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주제별로 나눠서 이 강의를 이 13강 강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론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 25개의 주제를 제가 말할 때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머릿속에 또 정리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건데 이 강의가 모두 끝나고 13강이 모두 끝나고 나서 다시 1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꽤 유익하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좀 특이하게 풀립러닝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혼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소 폭파 이론의 공부할 주제, 그래서 연소 이론 17가지, 폭발 이론 8가지, 모두 25가지 주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모든 강의는 이 25가지 주제별로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항상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문드린 대로 이번 학기 강의를 잘 진행하리라 확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연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